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요즘 또 계속 일요일 밤에 녹음하게 되네요. 그죠? 다시 할까? 아니요, 좋아요. 제가 그냥 배치해서 일로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목요일도 가능해요. 이게 미리 딱 해보면. 아니 근데 왜 목요일 놔두고 왜 꼭? 목요일 날 제가 좀 계속 바쁜 일이 계속 있었어요. 요즘 설명회 시즌이라 목요일만 되면 계속 설명회를 불려다니고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번 주 목요일도 또 계속 설명이 있어요. 돌아온 주 목요일도. 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신학기가 되다 보니까 그 굉장히 관심사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그쵸. 학원들이 이미 다 신규 모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작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집이 다 끝났잖아. 모집이 다 끝나니까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설명회를 몇 건 하니까 아주 이게 뭐 반응도 폭발적이고 너무 예약이 많아가지고 대기도 많고 좀 이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뭐니 해도 지금 아마 최고의 어떠한 그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예비차 이제 이 방송 나갈 때는 고등학생이죠. 아, 그래서 고등학생 됐네. 월요일이면 월요일이면 학교 갔네. 진짜 고등학생이죠. 이제 고등학생 됐어 우리 애들이. 그럼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작년에 상위권인 아이들도 있었고 중위권인 아이들도 있었고 하위권인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오늘 방송의 제목대로 중학교 때 상위권인 학생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중학교 때 하위권인 학생이 여전히 계속 하위권을 맴도는가? 사실은 중학교 때 상위권인 학생들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중학교 때 중위권인 학생들도 상위권 도약을 원하고 그다음에 하위권인 학생들도 뭔가 더 나은 고등학교 생활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학교 때 어떤 학습적인 수준, 생활 이런 내용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나 유지가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이 일치월장의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걸 좀 더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좀 상위권 학생들이 중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이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는 케이스가 좀 많죠? 네, 대개는 일단 내신 얘기는 이제 또 전문가분들이 더 있겠지만 왜 웃고 계신? 아니 왜? 아니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참 고민이 참 많아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왠지 한번 들어보나 보겠어. 왠지 이거 말을 궁금해. 아니 나도 사실 부끄럽거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잖아. 아니 나도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 부끄럽거든. 이런 얘기 내가 어떻게 하나. 아니 부끄러울 건 없어요. 뭐가 그럼요. 공부 못한다고 뭐 부끄러울 건 없어요. 그럼요. 예, 공부 못한다고 부끄러울 게 어딨어. 아니 뭐 공부 못하는 게 뭐 부끄러움이야? 그냥 못한 거야. 못한 거야. 음악을 들으면 그리고 본인이 공부 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그리고 그렇죠. 못해서 못했으니까. 못해서 하버드를 못 간 거지. 그렇지. 하버드도 못 가면서 무슨 이런 정도면 인정합니다. 저를 이렇게 확인 사설을 이건 뭐 두 번 때리기도 아니고 이거 뭐.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 제가 이제 학생 지도했을 때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하나는 그러니까 대개는 사실은 상위권인 애들이 계속 대부분 상위권인 추세는 이제 확률은 대부분 높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상위권 애들이 대부분 가는데 다만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상위권인데 왜 고등학교 가는데 왜 이러나요 했을 때 보통 보면 이제 다른 이제 학생 개개인적인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뭐를 하나 보셔야 되냐면. 중학교 때 상위권 그룹은 사실 변별력이 좀 되게 적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이제 시험 범위도 사실 그렇게
넓지도 않고 난도가 그렇게 어려워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은 사실 고만고만한 수준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위권인데 진짜 잘하는 애랑 자기가 그냥 애매한 상위권이 사실 거기서는 분간이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범위라든가 난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지만 사실 거기서 변별이 약한 그 풀 안에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게 갈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상위권 안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들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다는 거인 거고, 그 다음에 계열별로 제가 봤을 때 보면은 보통 문과 계열 학생들은 좀 비슷한 경향 조금 있어요. 문과 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 유지되는 성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 상위권이 요구되는 자질,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문과가 요구되는 자질, 영어나 이제 국어나 이런 것들이 좀 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중학교 때 잘하는 애들이 이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휘력이 좋다든가 독해력이 좋다든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성적들이 조금 양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자연계에는 그게 좀 안 이어지는 경향이 저는 좀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학 과 이제 과학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학교 때는 수학이 어려운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그 난도가 좀 올라갔을 때 그 산을 못 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는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생기는 것 같은 게 좀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국어와 영어나 사회도 전체 내신에 굉장히 비중이 그렇죠. 높은데,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는 좀 대충 시험 전날 좀 암기하고 뭐 맥락을 몰라도 좀 이렇게 내용 자체, 지문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았거든요. 높지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서 자신의 한계와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거하게도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비중이 있으나,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 경우에 있어서 개인별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하위권 학생 중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의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우리 훈쌤은 어떻게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네. 경우의 수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잘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컨설팅 같이 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이제 하위권이라고 봐야 되는 학생들, 물론 이제 뭐 8, 9등급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위권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등급인 학생들인데, 2, 3학년 때 가서 성적들이 향상하는 애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본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없었던 학생들인 경우는,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거나 아니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하위권에는 또 의외로 그런 애들이 또 있거든요. 아예 안 하는 애들. 근데 그런 학생 같은 경우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본인이 이제 공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경우는 하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초창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이 아이의 포텐이 터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뜨겁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1월, 2월을 굉장히 뜨겁게 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어쨌든 운이 좋게 상위권 성적을 받은 거죠. 여기서 운이 좋은 거는 본인이 이제 3개월을 뜨겁게 보낸 결과, 그 다음에 그해 그 고등학교에 생각보다 강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지 않은 상황, 이게 이제 어울리게 되면서 갑자기 전교권 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에 확 그냥 쏠리게 되면서 그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인생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고1부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전교권 학생으로 바로 치고 올라간 케이스들도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그냥 던지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가서 상위권 학생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지,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중하위권으로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떨어지는지를 좀 한번 좀 넓게 각각의 어떠한 요인들까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 한번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먼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어떤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좀 했다,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잘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단박에 좀 이렇게 무너지는 케이스, 뭔가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우리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떠한 케이스로 바뀌는지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원래 초등부 어머님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 느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다 괜찮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되면서 이제 이게 자유학년제 때문에 중학교 2학년으로 좀 늦춰지긴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그 충격파, 우리 애가 이거였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떠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거랑은 어머님들이 느끼는 체감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또 상당히 크실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대학 입시와 직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상위권이었는데 하위권으로 내려간다. 혹은 이제 하위권 내려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겠지만 중위권으로 좀 밀려 내려와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인 혹은 많이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주된 어떤 요인이 될까요?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생활 습관과 공부하는 습관들이 좀 잡혀 있을 텐데 가장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에서 구멍이 좀 있었던 학생들이 뭔가 어떤 단기 폭발적인 형태의 능력을 가지고 중학교 과정에서 임했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속해 있었는데 중위권으로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도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에서의 평가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아까 이제 완쌤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애들을 가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등급 같은 것도 봐도 영어 수준이 똑같이 뭐 A, 뭐 90점, 92점, 93점 이렇게 나오는 애랑 98점, 99점 이렇게 나오는 애랑 놓고 봤을 때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요새는 뭐 그걸 갖고 막 전교 등수를 매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가 상위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등급별로 상대평가로 쫙쫙 나눠지다 보니까 자기하고 그 92점하고 99점 사이에 속해 있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내 점수만 가지고서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주변 애들을 보니까 얘들보다 내가 이 정도는 더 잘하는데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 되게 그 급간 차이가 미세하게 짜짜짜짜 나눠져서 나타나다 보니까 초반 시험에서 약간 내가 원래 맞던 점수를 맞았는데 혹은 내가 원래 공부하던 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번에 공부를 별로 안 했으니까 다음번에 공부를 좀 더 하면 또 점수가 더 올라가서 애들을 제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성적도 비슷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되게 제가 아까 이제 떨어지는 학생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본 학생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꽤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던 학생이 중위권, 그러니까 아예 막 하위권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못 봤고 어려워요. 기본 삶을 중위권에 중상위권 정도로 떨어지는 애들은 봤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걔는 이미 중학교 때도 중상위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위권에 있는 학생이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별로 못 봤어요. 하위권에 있는 학생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봤어요. 그러고 그렇죠. 너무 절망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뭘 해도 애들의 성적은 안 올라갑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부모님이 뭐 학원을 어떻게 바꾸고 뭐 애를 어떻게 때려잡고 이래도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게 참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네? 뭘 해야 애들 성적이 올라가냐? 지가 해야 되는 거야. 지가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나 상위권이었는데 중상위권으로 떨어졌어. 중위권으로 떨어졌어. 라는 게 얘한테 이를테면 막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막 내가 원래 잘했었는데 이걸 못해?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들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학원을 아무리 돌려보세요. 안 올라가요. 왜냐? 다 똑같이 돌리거든. 그렇죠. 학원들은 요즘 뭐 대부분 다 국영수도 요즘 돌리고 있고. 예. 이게 또 약간 좀 그런데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안타까운 게 학원을 그렇게 되면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학원을 빽빽하게 돌리는 맞아. 예.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되는 문제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학생들 보면은 성적이 이제 원하는 정도 성적이 안 나오면 하는 조치가 꼭 뭐냐면 학원을 늘려요. 그래서 면담할 때 보면은 면담할 시간도 없어요. 학원이 너무 빡빡하게 써서. 근데 문제는 학원을 빡빡하게 돌리니까 결국에는 자기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수학을 빡빡하게. 맞아요. 수학 빡빡하게 돌리는 것 때문에 다른 공부까지 다 못해. 다 못하고 수학을 돌려봤자 소용이 없네. 그리고 학원을 돌리는 거는 사실 공부는 선생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학원 선생님 공부 진짜 많이 해. 거의 뭐 필지상 받아야 돼.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저도 면담하다가 애들 이렇게 독서지도 해주다 보면은 책 봐야 가끔은 되잖아요. 책 엄청 보잖아. 책 엄청 보잖아요. 책을 보는데 가끔 제가 무슨 생각냐면 야 이거 계속 내가 얘한테 설명해 주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게 생겼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원을 돌리면 사실 그런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문제 푸는 게 그분들이거든요. 문제적 과학책 우리가 이런 책을 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뭡니까 그거. 우리가 방송했던 그 문제적 과학책. 책을 애들 사실 책 추천해주면서 어마어마하게 본다니까요. 이건 없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애들 그거 해주려면 책 다 따로 다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근데 얘들이 학원을 정말 틈이 없이 돌리게 되면 오히려 학원대로 돌리는데 또 성적은 또 제자리걸음인 또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안 돌리자니 불안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이 중위권으로 가는 이유는 분명히 그 구멍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일단 지금 훈쌤께서는 좀 분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이제 중위권으로 가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동기부여가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중위권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중위권으로 떨어진 애들의 눈을 보면은 이제 눈도 봐야 되는. 눈 보죠. 저는 사실 관상을 저는 사실 그 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직관의 문제인데 이게 그 동의보감을 보면 제가 왜 이상한 책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문제적 과학 이런 거 원래 안 좋아해요. 저는 동양책을 좋아해서. 그렇지. 예. 그 동의보감 진짜 재밌어요. 잘 읽어보면은 생각 외로 그냥 술 담그기 딱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한의 하시는 분들 되게 화를 내시는데 무슨 뭐에 좋고가 나와. 그럼 저는 그게 뭘로 보이냐면 이거에서 어떻게 술을 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일부 볼 때. 저는 사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 비염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내 체질에 맞는 내용을 좀 데려먹기 위해서 한번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효과를 봤어요. 저는 이러고서 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거 지금 갑자기 막 그래 이러면서 비염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비염은 애들한테도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목련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련꽃이 채 피기 전에 몽우리. 이 활짝 피면은 효과가 없어요. 채 피기 전에 몽우리를 따서 응달의 껍질 하나하나를 벗겨서 응달에 말려서 그걸 데려 먹었어요. 목련 꽃잎차를 먹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잔인하죠. 목련이 막 이 목련이 피어날 때가 얼마나 그렇지. 목련이 이제 딱 좀 있으면 이게 딱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기 직전 개를 잡아서 한 가닥씩 그러다 보면은 향이 있어요. 특유의 이게 응달에 하면 노랗거든요. 그걸 이렇게 데려서 먹어요. 그러면은 그 노란 그 향이 있어요. 이제 목련 꽃잎 차지. 근데 그 목련 꽃잎 차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갖다가 데려서 장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간 먹었는데 정말 그 이후에는 평소에 생겼던 그런 알러지적 비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이제 동의보감을 본 거고 그래서 내 체질에 맞는 걸 찾기 위해서 이제 본 거죠. 그런데
그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눈은 마음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뭐 황달기가 있는지를 좀 보시겠지만 저는 이 눈을 보면은 애가 내 눈을 못 봐요.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얘가 왜 내 눈을 못 봐? 그냥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면 나를 쳐다보고서 내 입을 보면서 무슨 아니 사실 눈을 보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살 빼가지고 괜찮아요.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이 막 완만해졌어. 눈 보기는 좀 부담. 어쨌든 살 빼서 뭐 괜찮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맞아요. 이렇게 붙여보다 보면 그러면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이렇게 뭔가 그 상태가 딱 봤을 때 자신감을 결여했어요, 애들이. 근데 그 자신감을 왜 결여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맹목적인 공부를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 아이가.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어쨌든 했어. 그리고 나도 공부 잘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엄마도 칭찬해주고. 근데 이제 일단은 입시를 치러가는 과정이나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크게 그렇게까지 동기를 강하게 갖지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서서히 힘이 붙이는 시기가 와요. 이게 지금 이제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요 시기죠. 이 학생들은 결국은 중위권 하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안타깝죠. 그럴 때일수록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학생들을 상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마음의 부담을 더 털어줘야 돼요. 네가 중위권으로 갈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공부의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국영수 사과 중에서. 그거라도 최대치로 극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라. 이런 어떠한 상담을 제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환경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눈 얘기해서 전 드린 말씀이에요. 이거 자꾸 이렇게. 근데 이상하다니까 진짜. 이거 눈 보면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본인도 눈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 앞에 모니터를 보고 얘기해요. 저는 맞아. 저는 모니터를 보고 얘기하고 들으려면 들어라. 애들이 열심히 보고 있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모니터를 보면 안 쳐다봐 주는데 애들은 자기를 쳐다봐 달라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 보면은. 나는 계속 쳐다보겠다고 하는데 안 봐 애들이. 그게 문제예요. 네, 또 하나 만약에 상위권에서 이제 중위권으로 좀 이렇게 떨어진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애초부터 좀 그런 학습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기가 좀 약했다거나 이런 학생들 외에 우리가 조금 더 또 다른 형태의 좀 이유를 좀 찾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뭐니 해도 아무래도 그 특정 과목에 집중을 했었던 학생들이 특정 과목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다가 생기는 어떠한 불편함이 나타났을 때겠죠.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만 몰입을 했는데 국어, 영어 통합사탐이 나온다거나 이런 케이스. 아니면 뭐 내가 특정 과목만 공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선행이 좀 덜 됐는데 갑자기 뭐 밀려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좀 생기게 되면서 한번 첫 시험에서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것이 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중위권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도 이거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했는데 의외로 이런 타입의 학생들이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중에 의외로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많죠. 영재고에서 실질적으로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2배수 정도가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영재고 2차 시험을 통과하는 애들이 2배수거든요. 2배수에서 2.5배수예요. 영재고 2차를 통과하는 애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재고 2차 시험을 통과를 할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내성 있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재고 2차 시험을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대원외고가 1.8대 1이었어요. 근데 그 서울 영재고에 그 2차 시험 통과해서 3차 그 입소하는 캠프, 그 캠프에 가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3대 1이에요. 왜냐면은 우선 선발이 빠지고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은 사실상 이 정도면은
대원외고 경쟁률보다 높은 거거든요. 외고 경쟁률보다 높은 거고 국제고 경쟁률 수준인 건데 그러면 사실 여기 2차에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 부분 뭔가 사실은 그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적인 수학에서도 뭔가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를 1년에서 2년 정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단기간 내에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역으로 해외 거주의 경험이 많아서 특목고를 가지 못하고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니까는 수학 선행이 안 돼 있고 또 한국어의 정보 습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어쨌든 버텼던 학생들이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번 겨울에 보완적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아마 충분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돌릴 만큼 돌리셨을 거예요. 국어도 막 한 2군데 돌리고 막 심지어 어떤 어머님 막 3개 시키고 있다 이런 어머님도 계세요. 근데 속으로 3개를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딱히 대안이 없으니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3개를 시킨다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3개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만한 여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어머님. 항상 저는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어떠한 상황들이 이제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네요. 그럼 이제 좀 좋은 얘기 좀 하죠.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는 있었어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제가 엊그제 여기 제가 본 학생들 중에서 어떤 애가 있었냐면 중학교 때는 진짜 막 야 얘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 이렇게 다니나 전혀 뭐 공부에 신경이 전혀 없어.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런 애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 학교에서 막 20등 안에 들고 막 이런 애로 변신해 갖고 온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야 대체 얘는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다른 학교에 갔어요. 안 놀고. 이제 공부 좀 하겠다고. 이게 2개가 겹친 건데 친구들과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했던 학교를 떨어지고 그 학교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생각보다 전체적인 학생들 수준이 낮아. 네, 그렇죠. 이 2개가 겹쳤어요. 그래서 학생들 어차피 친구 처음에 초반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 생활 재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사실 막 애들이 막 아이 뭐 초반에 뭐 얼마나 한다고 뭐가 늘겠어라고 하지만 초반에 하면 늡니다. 초반이 끝까지 가요. 그래서 그렇죠. 초반에 그런 어떤 할 게 없어. 게다가 자기가 그러면 뭐 공부나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워낙에 베이스가 없던 애니까 뭐 하는 대로 막 쭉쭉 빨아들인 거야. 그래서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전교에서 20등 안에 들었다고 특별반에 들어갔다면서.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또 나오고 싶지 않아. 굳이 안 나오고 싶은 거지. 자기 인생에서 이게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맞아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연들이 조금 겹쳐서 들어간 케이스이긴 한데 그걸 이제 이를테면 의도해서 간다고 치면 학생 자신이 의도해서 간다고 치면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고등학교 선정에서의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고교학점제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거든요. 선도학교 하나학교의 어떠한 선정된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제가 한번 진짜 돌려봤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를 가고자 은강여고로 제가 아예 그냥 못을 받고 말씀을 드리면 은강여고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가려는 학생들을 실제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은강여고에서 약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어떻게 2학년 때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막 돌려봤거든요. 근데 사실상 환경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은강여고가 1학년 때 화학을 해요. 1학년 때 과학이랑 화학을 공통으로 배워. 전교생이 화학을 해야 돼. 이번에. 그래서 2학년 때는 과학 선택 과목이 물원, 생원, 지구과학원, 그 다음에 화학은 2예요. 1학년 때. 그리고 2학기 때는 물투, 생투, 지투 이런 식이고 2학년 때.
그러니까 야 얘네 약대 가긴 좋겠다. 의대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이제 화학에서 압도성을 만약에 보여주고 이런 어떠한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이제 은광여고에 갔던 학생들 중에서 올해 만약에 화학을 좀 특출나게 잘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좋은 거예요. 내신에 대한 부분에서. 운이죠, 뭐 운. 어느 정도는. 예, 그런 어떠한 요소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어떠한 생각들을 이제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거가 하나의 어떠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내용은 어차피 운이잖아요. 그건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니까 중요한 건 그 운을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학생의 노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또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또 거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이 분명하네. 그렇죠. 맞아요. 기억나세요? 저기 그 공사관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저 중학교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공군사관학교 간에 있잖아요. 그 공사 갔나요? 육사 갔나요? 공사 갔어요, 공사. 걔 파일럿 되겠다고. 특목고 면접 준비하는데, 너는 왜 저기 공사를 가고 싶니?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친척 만나러 미국 갔는데 공항이 되게 멋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면접을 보면 안 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특목 입시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반고에 가서 정말 나는 파일럿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밤과 낮을 진짜 살면서 결국 전교 2등까지 올라가고 마지막 시험 전교 1등까지 찍었어요, 걔가. 그 고등학교에 공부 귀신 하나 있었는데 3년 내내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뺏기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3학년 때 물론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신에 결국은 한 번은 딱 찍고 공사 가가지고 지금 잘 비행기를 타는 예비 소위가 되어 있는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동기가 명확하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맞아요. 공부를 하죠, 애들이. 예, 어쨌든 그런 애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애 아니야.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또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제 언어 베이스가 좋았던 학생들, 맞아요. 논리와 로직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 아직 좀 부각되지 않았었던 학생들이 치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책을 딱 읽어서 요약하는 걸 딱 놓고 봤을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애는 분명히 성적이 별로래요, 자기가. 근데 넌 아니다. 넌 분명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아이들이 베이직이 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맞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뭐 기승전 결론식의 어떤 느낌으로 그러면 상위권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그러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한번 또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하신다면 좀 감을 좀 잡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왜 이제 부모님들이 겨울방학이 되면 애들한테 막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애들은 안 가겠다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상위권 애들 중에서. 물론 중위권 하위권 중에서도 안 가겠다는 애들이 있죠. 근데 안 가겠다는 이유가 좀 달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애들은 안 가겠다. 내가 왜 그 학원을 다녀? 나 놀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가면 게임 시켜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딜을 하는 애들이 있죠. 가면 PC방 몇 시간 돼. 이런 거. 근데 어떤 애들은 그렇게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학원을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속 타는 거지. 학원을 보내서 얘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혹은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자식이 지 혼자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스스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뭘 할 건지가 분명한 애들. 나는
내가 중학교 때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못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채워야겠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애들은 이거는 뭐 더 얘기할 바가 없어요. 그냥 100% 애들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어적 베이스가 갖춰진 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게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어느 정도의 언어적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막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언어적인 갭을 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중학교 때 갭을. 근데 이게 언어적인 어떤 베이스가 갖춰지는 상태에서는 수학에서의 갭이 수학이 막 진짜 무슨 중학교 1학년 수학도 못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었던 수준이라면 걔가 수학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들,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빈 부분이 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내신 정도는 뭐 커버가 되죠. 예, 맞아요. 충분히 뭐. 그러니까 얘가 막 되게 잘해갖고 막 수능에서 29, 30번을 다 풀어. 이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내신을 커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신만 커버하면 되죠. 그럼요. 뭐가 문제예요? 다 틀려도 돼. 21, 29, 30 다 틀려도 돼. 수능을 안 보는 애들 가면 그렇지. 수능을 안 보는 전형을 가면 되고. 최저 다 이제 그렇지. 최저 다 맞췄는데 뭐. 그리고 사실상 현재 1학년 애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미 2년이 지나고 나면 시뮬레이션 한번 제가 돌려봤거든요. 수능도 돌려보고 내신도 한번 다 돌려봤어요. 이렇게. 제가 요즘 그거 하고 있거든요. A라는 학생을 놓고 이 A라는 학생의 3년 동안의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였어요. 했는데 지금과는 제가 예상하고 우리가 방송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경로가.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방송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성되는 대로 아마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자,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완쌤은 그 공통점으로서는 또 어떤 것을 한번 학생들에게 좀 당부해주고 싶은 요소가 있나요? 아니 이미 뭐 제가 초반에 얘기했고 뭐 다 그런 게 나온 얘기라서 예, 뭐 굳이 덧붙일 거는 뭐 딱히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 저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주고 싶은 요소가 있다면 매 순간에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자기 시간을 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중위권이었지만은 상위권의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아침 꼬박꼬박 먹고 뭐 이런 어떠한 삶의 생활 태도를 가졌던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예전에 그 엄마 생각나네. 예. 또는 뭐 자식 먹을 건 다 처먹어요 이러면서. 바로 그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니 공부도 안 해. 공부도 안 하는데 아침에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밥 줘. 미치는 거죠. 이 새끼 또 공부도 안 하면서 왜 밥을 먹냐. 엄마 밥 줘. 밥 먹고 놀아 띵가띵가. 근데 얘가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치.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애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은 별로 작은 것 같고 중학교 때는 그렇게 시간 대비 효율성이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학습의 양 자체가.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습의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따져줘야 되는 거라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간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을 좀 생각해 주는 것들. 어머님들이 사실 그래서 라이딩을 해주는 거잖아요. 시간 아끼려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이가 하나하나의 어떠한 매 순간순간에 의미부여를 하는 그런 작은 생활 습관으로부터 결국은 상위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상위권으로 도약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교 2등으로 올라간 그 친구, 그 여학생이었거든요. 예.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우리가 전교 2등 했어요. 이러면서 막,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랬는데, 이제 애를 만났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규칙성을 좀 다르게 재정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금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 방송 나가는 월요일 날 되면은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정신없이 이제 막 동아리 이거 나눠주고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그런 시간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얘기를 잘 들어서 두 번 질문하지 않게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결국은 상위권을 유지해 가고 상위권으로 도약을 해 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 스스로가 이렇게 정립해주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다거나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엄마들도. 근데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일요일 날도 정해진 시간 네, 규칙적으로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요런 어떤 그 아이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깨워야 돼요. 싸워도 규칙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은 아이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훈쌤 얘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의지가 없으면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죠. 자,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학생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상위권에서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학생의 비중이 13%입니다. 그리고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어떠한 비중이 9%.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떠한 자기 성적대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퍼센트가 70%.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대부분 이런 통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녀분들의 어떠한 현재의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어느 범주 속에 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어떠한 계기로 이 방송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돌발 질문하겠는데 그 두 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저희 학교 1학년 학생 수가 5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요? 네. 역시 인구가 정말 중요해요, 산업에서. 1학년 학생 수가 500명이 좀 넘었는데 학원도 잘 됐을 거 아니야. 제가 그때는 이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5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입학 당시에 시험을 쳤어요. 국영수 시험을 쳤어요. 그때 다 시험 보죠. 네, 입학 시험을 봤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배치고사 있잖아. 그걸 봤는데 제가 490등 했습니다. 네? 490등요? 예, 답안지를 바꿔냈거든. 그러니까 1시간에 영어와 수학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고 그 두 개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 두 개를 이렇게 바꿔냈어. 근데 490등.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게 반배치고사니까 그걸로 이제 1등부터 쭉 돌려가지고 반을 배치를 했으니까 난 우리 반에 거의 한 40등 가까이에서 들어간 거예요. 40등 가까이에서 들어가서 첫 시험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엄청 좋아했지. 내가 우리 반 1등 했거든. 세상에 사네. 나랑 거꾸로야. 저랑 거꾸로야. 완전히 저랑 거꾸로야.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즐거운 추억이 있었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쭉 떨어졌지. 쭉 떨어져. 왜냐면 수학이 안 되니까 쭉 떨어졌어 진짜. 수학하기 싫어요. 진짜 나는 수학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거기다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집안이 수학을 다 못해요. 문과 집안이야. 문과 집안이야. 그래서 우리 형도 못해, 내 동생도 못해, 사촌 동생도 못해, 고종 사촌도 못해. 정말 집안에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정말 좋았겠다. 이 분위기 핑계. 맞아. 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근데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집은 원래 수학을 되게 다들 잘하는 집안이면 자기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다 못하는데 뭐 어차피 그 내 머리 탓이야. 근데 이거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학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근데 음악은 내가 좋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이 음악과 미술은 무조건 못한다예요. 집안 자체가 음악과 미술과는 절대로 친할 수 없는 집안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과 미술을 못하면 그냥 웃어줬어요, 부모님이.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음악과 미술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약점 있는 애한테 괜찮아, 이거 우리 집안이 못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잘하는 걸 얘기해. 어째 니네 형도 못했는데 너도 못하는구나. 네, 이거 정말 안 좋은 발언입니다. 네, 그 얘기. 야, 너네 고모는 되게 잘했는데 너는 고모 닮았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절대로 아이에게 그 유전적인 부분이.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교육학적으로 유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전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이렇게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야. 너희 고모 진짜 수학 잘했잖아. 야, 너 고모 닮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돼야지. 이걸 갖다가 가봐. 아이고 이거 집안이 이러면은 이제 누굴 나 그렇게 낳아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의 어떤 병풍을 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뭐가 중요한지 문과 집안이라는 문과 집안 그거 아주 괜찮은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또 고등학교 생각나고. 입학식 날 저는 맞았잖아요. 입학식 날 원래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다들 험하게 다녔어. 남녀 합반이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시험 봐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TV에 나올 수 있는 학교였어요. 선생님께서 첫날 입학식 날 막 그냥 엄청 무게를 잡으시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인데 니네 똑바로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리 남학생 완전 깨끗하고 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얘기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귀가 안 보이실 정도의 장발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 머리가 우리 반에서 제일 길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 후로 별로 악연이 시작됐죠. 안 좋아요. 입학 생각해보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네. 예. 그분 진짜 머리 길었어요? 자, 우리 완쌤은 어떤 기억 나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별다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학교 그냥 간 거 말고. 입학식가 3월 달에 어떠한 추억, 3월의 추억. 3월의 추억이요? 네. 저는 뭐 그거는 없고 학교 갔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 그 머리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자마자 저 생각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중3 때부터 이게 약간 이제 머리를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갈 때 막 이렇게 장발은 아니고 고등학생 치고는 좀 긴 머리를 하고 입학을 했어요. 이 정도는 난 용인이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저도 여자애들 있고 막 그랬으니까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처음에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나가더라고. 너는 머리 좀 자르고 와. 그렇게 얘기해 주든가.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난 3월달이 좋은 기억이 없어. 이게 되게 저는 그래요. 3월달에 학교를 처음 가든 아니면 반이 바뀌든 간에 나는 그게 너무 어색해. 그래서 그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첫날 딱 갔다가 집에 오면 진짜 막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 너무 이렇게 컸던 기억은 있어. 학기 초는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이렇게 나대지만 않았어도 우리 선생님이 날 좀 예뻐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 환경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선생님이 좀 따뜻하게 날 대해서 내가 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좀 가져요. 예, 그러니까는 요 얘기를 또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는 굳이 환경에서 내 편이 아니게끔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최근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협력 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죠. 끝없이.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그러한 협력 관계에 다양하게 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매력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매력적으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과정이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조언을 좀 해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녀분들과 좀
인생의 어떤 선배로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불편하지 않고 이게 또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타인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인정받을 때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학교에서의 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역할 속에서 작지만 그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의도적인 신경을 쓰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은 그게 학기 초 3월달 뭐 3월 첫 주 둘째 주까지는 조금 내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학기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더 나중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좀 들으시면서 요 부분을 좀 받아서 우리 아이와 요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어떠한 느낌으로 저희 방송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3월이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뭐 조만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거치면 계속 실내에서 생활해야죠. 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따뜻한 어떠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보다 더 웃으시고 좀 즐겁게, 좀 힘차게, 이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하셔야 아이들도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좀 밝게 웃으시면서 파이팅 외쳐주시는 그런 모습들로 3월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